우리 인류는 먹기 위해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 조상들은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먹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사냥과 수렵, 채집 등을 통해 식자재를 구했고 그렇게 얻은 것들을 조리하거나 보관하는 데 많은 시간을 썼죠. 그런데 지금은 원하면 언제든지 큰 노력 없이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음식을 먹는 의미도 달라졌죠. 바로 먹으면서 느끼는 행복입니다. 정아진 씨에게 먹는 것은 누구에게나 그렇듯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진 씨에게는 좀 더 의미가 크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 과하다 싶을 정도의 양이지만 그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진 씨는 더 오래도록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고플 땐 좀 양이 안 차거든요. 좀 남들보다 밥을 빨리 먹는 편이에요. 그래서 포만감을 느끼는 게 좀 늦어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밥을 그렇게 먹고는 또 이렇게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뭘 또 먹을까? 맛있고 배부르게 먹는 것이 행복한 인생을 사는 기본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아진 씨입니다. 흔히들 여자들은 밥 먹는 배와 디저트 먹는 배가 따로 있다고 하죠. 그래서 아진 씨도 마트에서 이것저것을 담습니다. 봉지 가득 과자를 들고 돌아온 아진 씨. 과자를 챙기는 손이 무척 들떠 있습니다. 전 식욕이 제일 가장 큰 행복이기 때문에 먹는 게 남는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는 맛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 즐거움을 놓치고 싶지가 않거든요. 1차적인 욕구가 잘 채워져야지 인생은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먹는 것은 인생을 기본적으로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즐거움 같아요. 먹으면서 느끼는 행복감을 포기할 수 없는 아진 씨. 우리 누구나 한 번쯤은 배가 불러도 또 먹는 그런 경험을 해봤을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먹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거는 우리 뇌는 아직 석기 시대예요.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우리 뇌하고 몸은요. 음식은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직 우리 뇌는 음식이라든가 공포라든가 감정의 우리의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가 않아요. 음식과 관계가 되어 있어서는 석기 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욕구는 5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식욕, 성욕, 수면욕 등과 같은 생리적인 욕구인데요. 심리학자인 매슬로우에 따르면 인간은 이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인간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먹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는 얼마나 먹는 행동에 관심을 쏟고 있을까요?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했는데요. 그 결과 먹는 것에 대한 관심이 집착에 가까울 정도였습니다. 병이면 한 끼를 먹더라도 맛있는 거 먹으면 좋겠으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을 때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도 풀리고 늘 고민하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먹지부터 시작해서 점심은 뭐 먹고 저녁은 뭐 먹나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뭐 먹을까? 맛있는 거 없나? 풀리지 않는 인간의 영원한 과제라 불리는 것들이죠. 그래서 먹는 것에 대한 우리들의 관심이 끊이지 않는 이유기도 합니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 맛집이나 먹방과 관련된 검색 빈도수가 전년 대비 약 190% 가까이 상승한 것을 보면 먹는 것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다 보니 맛집 탐방 프로그램과 먹는 방송, 요리하는 방송 등이 다양한 시간대에 대거 편성되면서 우리는 원하건 원하지 않건 먹는 거에 이전보다 더 자주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음식 관련된 방송은 이전에도 존재해 왔었죠. 어떤 지역의 특산물을 소개한다든지 어떤 음식 정보를 제공하는 어떤 교양 다큐의 성격으로 존재해 왔었지만 최근에 어떤 먹방이나 쿡방의 특징은 음식을 지나치게 물신화하고 어떤 음식을 위한 음식에 의한 이런 방송이라는 차원에서 이전의 어떤 정보 제공 성격의 음식 방송하고 좀 확연하게 구별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 음식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식당을 소개하고 음식을 소개하고 요리법을 소개하고 이제 이런 데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좋은 맛이란 어떤 맛이다. 좋은 음식이란 어떤 음식이다. 이런 것에 대한 그 교육이나 주의 환기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하얀 흰 쌀밥이 최고의 음식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윤기가 좌르르 흐르는 갓 지은 쌀밥에 큼지막한 고기가 들어간 국 한 그릇이면 부러울 것 없는 최고의 밥상이었습니다. 어른들만 쌀 조금 얹어서 주면은 드리면은 그게 부러워요. 우리는 어리니까 저 쌀밥으로 언제 한번 먹어볼까 그렇게 살았죠. 글쎄 우리하고 지금 세대 차이가 나니까 그렇게 살지만 너무들 싶게 사는 거겠죠. 먹는 것도 너무들 잘 먹잖아요. 뭐 아끼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좋은 거만 찾잖아요. 이제는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다양해지고 풍요로워졌습니다. 조리법도 과거보다 복잡해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료도 많아졌죠. 이제는 먹는 것이 굶주린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음식 문화를 즐기는 행동으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 문화가 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전제가 돼야 될 게 다양성인데 지금 우리나라 음식 문화의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은 너무 획일적으로 단맛과 감칠맛에 매달린다. 그러니까 아마 잘 기억을 해보시면은 신맛이 나는 음식을 먹어본 지가 오래됐을 거고 그 다음에 거의 이제는 없어진 게 쓴맛입니다. 매운 음식 갖고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속설이 있습니다만 양념범벅을 해서 이게 무슨 재료의 맛을 느낄 수가 없게끔 요리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맛의 기준이나 맛의 수준이 굉장히 퇴보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음식의 맛의 본질은 그 재료의 맛에 있는데 그 재료의 맛을 못 느끼게 하는 복잡한 조리 과정이 요즘 그 우리 주변에서 판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음식 문화란 음식이 갖고 있는 고유의 맛을 즐기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은 언제 이런 맛을 느끼셨는지 기억나시나요? 많이 떼지 말고 이파리 채로 이렇게 깨끗하게 씻는 거야. 진물이 없는 거. 재료가 갖는 본연의 맛을 느끼면서 삶의 많은 변화를 경험했다는 이효경 씨입니다. 아이와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주재료는 다름 아닌 채소입니다. 한 숟가락만 조심. 여느 집의 아침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죠. 블루베리 하나 먹을래. 그래. 야채를 효율적으로 많이 먹을 수 있으려면 스무디를 먹는 게 제일 간단하고 쉽게 먹을 수 있고 그래가지고 조금 꿀도 조금 넣어가지고 달달하게 해가지고 맛있게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오케이. 됐어요. 효경 씨는 아이들에게 채소를 억지로 먹이지 않습니다. 아이들 스스로 즐겨 먹을 수 있도록 방법의 변화를 주었죠. 그랬더니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지만 어른 못지않게 채소를 잘 먹습니다.
좋아하지 않으면 이럴 수 없겠죠. 싫어하는 건 억지로 안 먹이고요. 자기가 좋아한다고 하니까 이제 스무디를 만들어줘요. 네. 효경 씨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또 다른 메뉴를 준비하느라 분주합니다. 카카오 가루 넣은 바나나 아이스크림이에요. 네, 직접 만들어서 우리는 아이스크림 아이들 안 먹여요. 왜냐면 첨가물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그래서 가공식품 안 먹이려고 그 대신 맨날 못 먹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서 주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못 먹는 대신 엄마가 집에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엄마의 입장에서는 손이 많이 가고 준비할 것도 많은 홈메이드 아이스크림이지만 아이들에게 올바른 식습관을 자리 잡게 하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그 덕분에 아이들도 좋아하죠. 뭐가 맛있어? 이거 바나나 그냥 잘라서 얼린 게 맛있어? 엄마가 아니면 꿀이랑 카카오 가루 넣고 갈아가지고 얼린 게 맛있어? 꿀빵. 어떤 거? 거기 꿀 들어간 게 조금 더 맛있구나. 근데 이것도 맛있지? 이번에는 같은 재료로 부부의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재료가 갖고 있는 본연의 색깔 그대로 한 잔 가득 담깁니다. 지금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 일상이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맛이 어땠어? 모작시 풀게 돼. 그래? 저는 옛날에 전혀 음식에 신경을 쓰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냥 밤에 일하다가 배고프면 라면 먹고 편의점 가서 그냥 보이는 음식 사다가 먹고 그냥 살다가 저희 남편이 갑자기 아픈 거예요. 자가 면역 질환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남편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근데 자가 면역 질환은 현대의학으로서는 사실은 약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증상 치료만 하는 거지 낫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뭔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막 찾게 되다가 음식으로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됐어요.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 좋은 식품과 음식이 밥상이 우리 남편을 낫게 하고 나도 건강하게 하고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명확한 원인조차 밝혀지지 않은 질병이지만 피부에 나타나는 증상은 너무나 뚜렷했습니다. 먹는 음식을 바꾸자 이 증상들이 하나둘 호전되기 시작했고 효경 씨는 밥상에 대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죠. 다 완치가 다 됐는데 더 이상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이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사는가 아니면 그 전에 우리 남편이 완치된 그대로 먹고 사는가 선택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기는 싫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몸에 좋은 거예요. 제 몸이 일단 너무 건강해지고. 효경 씨는 어떤 음식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음식 재료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은 종류의 채소라도 본인의 기준에 맞춰서 깐깐하게 선택하고 보관하죠. 그렇다고 식비가 더 느는 것은 아닙니다. 일주일에 지금 73,000원? 아니다. 총 금액이 59,600원. 이건 이번 주에 제가 여행 갔다 와서 조금밖에 안 시킨 거고요. 총 금액이 151,770원. 근데 이건 저 혼자 시킨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랑 나눠서 시켰거든요. 그러면 한 저는 6, 7만 원 정도? 먹지 말아야 될 것은 금지하고 먹어야 될 것을 많이 먹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밥상. 그리고 진짜를 먹는 밥상. 예를 들면 뭐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는 파인애플 맛 향, 바나나 맛 향, 뭐 이런 합성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파인애플 먹이고, 진짜 바나나 먹이고, 진짜 사과 먹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를 먹고 진짜 야채를 먹고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식자재를 선택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조리법이죠. 그래서 효경 씨는 음식을 조리하는 방법도 바꾸었습니다. 재료의 맛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으로만 조리를 하려고 노력하죠. 절여가지고 물에 씻은 다음에 깨랑 들기름만 넣었어요.
생거를 많이 먹자. 너무 많이 조리하지 말자. 네, 가능한 그냥 있는 그대로 먹자. 네, 그런 거를 준비해요. 조리법이 간단해지자 남편도 손쉽게 요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료를 먹기 좋게 손질해서 별다른 조미료나 특별한 방법 없이 볶기만 하면 되죠. 네, 누구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어서 와. 오늘 효경 씨네 집에 다른 이웃들이 놀러 왔습니다. 밥상에 차려진 음식은 효경 씨네 가족들이 평소에 먹는 식단 그대로입니다. 간단한 조리법으로 준비한 채소 위주의 밥상이지요. 자신이 경험한 변화를 다른 사람들도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 효경 씨는 이웃들을 집으로 초대해 종종 식사를 함께합니다. 과연 다른 사람들의 입맛에도 잘 맞을까요? 알게 되고 초대받아서 와서 식사를 했는데 그날 기억나요? 되게 속 편하다고 계속 그랬잖아요. 먹었는데 많이 먹었는데도 속이 편해 이런 얘기 계속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느꼈고. 그래서 우리도 식단 이렇게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을 그때 했어요. 야채 고유의 맛을 아는 데까지 한 달 정도 걸렸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야채 고유마다 맛이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거는 좀 쌉쌀한 맛이 있는 반면에 어떤 야채는 달콤한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들어오니까 처음에 내가 양념으로 인해서 양념 맛에 배어져 있을 때는 이 야채의 맛이 없어요. 다 그냥 그거예요, 다. 근데 그 맛이 양념 맛이 좀 이렇게 사라지면서 야채 고유의 맛을 이렇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언뜻 보기에는 밥상 하나만 변한 것 같았습니다. 효경 씨도 처음에는 이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조차 하지 못했죠.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 밥상은 또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밥상과 음식은 지금 현실이고 미래다. 현실이고 미래다. 그리고 같이 요리를 하고 얘기를 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하니까 더 가족이 끈끈해지는 하나의 끈 같은 그런